안녕하세요. 신의 손사의 조연이 이수용 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같이 볼 영화는 시동이라는 영화입니다. 시동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마동석. 네, 마동석만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가 찾아뵐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죠. 이렇게 나이스! 뭐야 저 케이 와, 진짜 제 머리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눈알이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세게 막았어요. 저 정도면 최소 압박골절은 나옵니다. 그렇죠? 등으로 쿵 떨어졌는데 압박골절도 나오고 뇌진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문제가 있을 것 뇌진탕에 같은데요. 뭐. 헬멧을 쓰고 있어서 네. 그나마 다행인 걸로 보여져요. 네. 오늘 영화 보신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그 산재 적용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화물 차주나 아니면 뭐 택배 기사분들, 그리고 뭐 공무를 운송하시는 운송 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 적용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륜차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먼저 뭐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혼자 가서 들이박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 그 차선 하나에서 자동차랑 좀 경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를 피하다가 그렇게 했었을 때 단독 사고가 났는데, 그랬을 때는 자동차한테도 과실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자동차로도 과실만큼은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손이나 자상이 들어져 있는 종합보험의 이륜자동차 보험이라고 그러면 본인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요즘에 제가 엑스퍼트로 상담받아 보면 배달하시는 이동 노동자 분들 대부분 그래도 종합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라서 자차가 가입이 안 된 경우가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런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가해자였다라고 판결이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 어떻게 되죠?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시겠죠. 물론 본인께서 가해자가 되시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시고, 또 본인이 책임보험밖에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비가 들어가면서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배상 보장법에는 나의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물론 다 형사처벌을 받는데, 자동차 사고에서 12대 중과실하고 중상의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보험 사고에서는 특례 적용을 못 받아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가해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피해자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확대가 많이 돼서 특수고용 노동직들도 많이 재해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분도 옆에 그 자동차하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런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가가지고 표지판에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일어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이분께서 책임보험만 드러났다라면 자차나 이런 게 없어서 본인은 정작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산재 적용을 받으시게 된다면 치료비나 아니면 일을 못 하셔가지고 발생하는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전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으로 일하시는 이동 노동자 분들께서도 좋은 법 적용을 받으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번에. 그렇죠. 네. 이게 언제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법 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7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돼서 지금 그 이전엔 특수고용 노동직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특정한 시간에 9시에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그런 이제 상근직 이외에도 보험 설계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에 캐디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자제품 설치하시는 배달 기사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업주의 감독, 지시 감독을 받느냐 이거에 되게 애매모호하신 분들께서도 산재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올해 7월부터는 택배 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 퀵 서비스 일을 하시는 분들, 배달 기사 분들 이런 분들도 산재 적용이 되시게 된 겁니다. 축하할 일이죠. 굉장히 축하할 너무- 일입니다. 그럼요. 진짜 정말 네. 다행이고 가시죠. 떠오르는 감자가 또 개인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다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장기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그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은 어떤 경우에 그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나요? 이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이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타셨다, 한두 번 정도 타셨다라고 하면은 특약에 해당하진 않으시고요.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가 이륜 자동차 부담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예요, 아니부. 그래서 담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일반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다 부담보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간편보험에서도 요즘에는 부담보를 잡고 가시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보시면은요, 직업, 직무나 동호회 활동으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또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래서 면책 사유도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보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으로 누구네 집에 놀러가서 친구 오토바이를 장난삼아 동네 한 바퀴 돌았다든지, 근데 우연하게 밑에 보이는 그 턱을 보지 못하고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담보에 대한 태양이 소유, 사용, 관리잖아요. 네. 소유만 했었을 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행이 성립이 되지가 않잖아요. 소유 자체만으로. 소유했지만 주기적인 사용을 했었을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범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약간의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관리란 자체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사용을 하기 위한 관리가,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바람이 빠졌다, 아니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된다, 뭐 등등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리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만 했다 해가지고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 네, 이런 경우가 대표님 말씀하신 경우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본인 소유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들이 전적으로 썼을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그 맥락에 대한 약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인데 큰 형이, 그러니까 위에 형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토바이를 사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보험가입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서울에 살고 있고 동생은 저쪽 지방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오토바이는 형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은 동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동생 집에 항상 있는 거죠, 지방에. 이거를 입증했었을 때 형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행할 기회가 없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입증을 내가 어디까지 퍼펙트하게 하느냐가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대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증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토바이 타시나요? 예전에? 그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어렸을 때 빠라바라 바라밤도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때 안 보이다가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사회 복지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제도 속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으신 보험이나 아니면 배상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입증이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또 저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처리나 아니면 개인보험 그리고 배상 책임까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뭐 더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급하게 마무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